조선 왕실의 수라상 비밀. 화려함 속에 감춰진 눈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을 마주하고 하루에 무려 5번이나 최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억대 유튜버들의 화려한 먹방. 부럽지 않은 삶, 바로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왕이 되어 그 상을 받게 된다면 과연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독이 들었을까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밥을 먹는 내내 내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조선 왕들의 눈물겨운 밥상, 수라상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조선의 왕들은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이나 밥을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정식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 하루에 총 5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궁궐의 아침은 초조반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보기 전 타락죽이나 미음 같은 가벼운 죽으로 위를 부드럽게 달래는 단계죠. 그리고 오전 10시쯤 마침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아침 수라상이 차려집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국수나 떡, 과일 등으로 가벼운 점심격인 낙거상을 즐겼고 저녁 6시쯤 다시 한번 화려한 저녁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야식인 야참상이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끊임없이 음식이 공급되었으니 하루 종일 먹는 게 일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받는 아침과 저녁 수라상은 우리가 흔히 듣던 12첩 반상으로 차려졌습니다. 여기서 12첩이란 전체 음식의 개수가 12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 국, 찌개, 찜, 전골 같은 기본 음식들을 제외하고 오직 순수한 밑반찬의 종류만 12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 위에 올라가는 그릇 수는 20개가 훌쩍 넘었습니다. 밥 하나도 그냥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붉은 판물로 지은 홍반과 하얀 쌀밥인 백반이 동시에 올라 왕이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국과 찌개 역시 맑은 것과 진한 것 2종류씩 준비되었습니다. 팔도 강산에서 올라온 최고의 제철 식재료들이 오직 왕의 입맛을 위해 한 상에 집결한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미식탑이었던 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라상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흔히 드라마에서는 상궁들이 요리를 도맡아 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궁중의 큰 잔치나 무거운 가마솥을 다루는 본격적인 요리는 대령 숙수라 불리는 남성 전문 조리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수백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거대한 불길을 다스려야 했기에 강인한 체력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반면 상궁들은 음식의 최종간을 맞추고 왕의 식성을 세밀하게 파악해 식단을 구성하며 조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숙수들과 상궁들이 협력하여 만든 요리는 궁궐 안소주방에서 쉴 새 없이 만들어져 왕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요리를 먹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식사하는 방에는 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독살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왕이 수저를 들기 전 가장 먼저 은숟가락과 은젓가락이 등판합니다. 은은 독이 닿으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 1차 필터링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기식상궁이라 불리는 검식상궁이 왕의 눈앞에서 모든 음식을 조금씩 먼저 맛보았습니다. 이 상궁이 음식을 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왕은 겨우 첫 술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매번 생사를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식사하는 내내 3명의 상궁이 왕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시중상궁이라 불리며 왕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국을 떠주거나 뼈를 발라주고 왕이 멀리 있는 반찬을 눈짓하면 얼른 집어다 주었죠. 왕은 쩝쩝 소리를 내서도 안 됐고 편하게 몸을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 예법 하나하나가 왕의 권위를 나타냈기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3명의 눈동자가 내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산해진미라도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양가가 너무 높은 음식을 하루 5번씩 섭취하는데 정작 나라질 때문에 온종일 앉아만 있으니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왕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현대의 성인병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등이나 몸에 피를 말리는 종기가 나는 창질은 조선 왕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문종 같은 성군들도 이 식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했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 백성들보다 그리 길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도한 풍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수라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83세까지 천수를 누린 예외적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은 의외로 절제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특권인 12첩 반상을 과감히 거부했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거친 식단을 선호했고 하루 5번의 식사 규칙도 깨부수며 딱 3번만 먹었습니다. 심지어 나란 일이 바쁠 때는 밥을 물에 말아 장아찌 조각과 함께 급하게 해치우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못 먹어서 난리인 산해진미를 스스로 멀리하고 소식을 실천한 덕분에 영조는 역대 왕들 중 가장 맑은 정신으로 오랫동안 조선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라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형편을 보여주는 정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백성들이 고통받으면 왕은 스스로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선포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상 위에 올라온 나물 하나에도 백성의 땀이 서려 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죠. 비록 독살의 위협과 숨막히는 감시가 있었지만 수라상은 조선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즐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조선의 왕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하고 자유로운 여러분만의 수라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준비한 조선의 수라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조처럼 장수할 소식파인가요? 아니면 왕실의 12첩 반상을 포기 못하는 먹방파인가요? 여러분의 식성 취향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조선의 왕들은 기식상궁이 기미를 해줬지만 제 채널의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좋아요가 있어야 무사히 상위에 올라올 수 있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조선 역사라는 맛있는 성찬을 매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새 영상을 가장 먼저 시식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